안녕하십니까. 또 첫날이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예, 박종화입니다. 다 봤던 얼굴들인데 한 명 빼고 다 봤던 얼굴이네요. 마스크 써도 대충 알아요. 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월요일이 항상 지쳤고 주말 내내 항상 놀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전에 일하고 토요일 오후부터는 어딘가 항상 가기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도 전에 이제 약부터 먹고 이제 시작했는데 일단 어쨌든 원가 관리를 또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자세하게는 안 할 거고 한 1분 정도만 제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뭐라고 할까 쓸데없는 얘기지만 이제 그 패키지 매출이 거의 다였죠. 이제 작년 1년 차였고 이제 2년 차잖아요, 제가. 올해는 또 대부분이 또 단가더라고요. 제게 그래서 저를 이제 골라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 소개를 안 할까 하다가 하는 거죠. 그런 분들 때문에. 예, 주말에 좀 빡시게 놀았더니 힘드네. 예, 이거 재소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제 힘들지 이게? 어디 생각지도 않은 또 별장을 갔다 와가지고, 예, 아는 분, 그렇죠. 다 아는 분들이 다 와이프의 아들, 그렇죠. 저희 아들이기도 하죠. 그 아들놈들의 다 지인들이죠. 지인들의 엄마, 아빠. 다 그렇게 다 이렇게 연관해서 많이 노는데, 별장 가서 또 이제 신나게 놀았더니 체력이 또 바닥이 났습니다. 살도 쪘고. 예, 이따 별장 얘기는 좀 이따가 한 2교시 정도 하고, 우리 1교시에는 공부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회계사고, 첫날이니까 빡시게 안 하겠죠. 옛날에 3일 회계법인 다녔다. 지금은 조그만 회계법인 다니고 있다. 이 정도. 어디 상장사 사회이사로도 있고, 많은 곳에서 회계 강의를 하고, 또 많은 곳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그 기관에서 항상 회계 강의는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죠. 이게 다 쓰지 못했지만은, 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에 회계 감사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책도 무지하게 많이 썼다. 이런 얘기고. 내년에 강의하면은 또 90건 이렇게 쓰겠죠. 내후년에 강의만 100건 이렇게 해서 1년에 10건 이상씩 쓰는 것 같아요. 관세사랑 간편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 분들은 이제 관세사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온라인 간편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이거 코딱지 같은 거 이거 뭐야 이거. 지워지네. 다행이다. 예, 지금 이제 회계 원리 다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죠. 아직도 회계가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무회계 다 끝났고 보충까지 하면 20강이었죠, 사실상. 원가 관리 지금 8강인데 얘는 사실 8강도 필요 없어요. 한 7강 반. 그러니까 7강 반 정도니까 마지막 시간에는 조금 1시간이든 1시간 만이든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설레이죠, 그렇죠? 벌써부터. 그다음 이제 10월 달 가면은 다 강의 계획 다 올라갔지만은 다 끝이 나죠. 요놈의 절반, 핵심 요약, 그리고 객관식 문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어차피 간평하고 관세사랑 다르게 강의할 이유가 없죠. 작년에도 그렇게 강의 똑같이 했었고. 그래서 여기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모의고사반만. 왜냐면 실제 강의는 똑같이 진행되고 내용 똑같지만은 그 난이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간평하고 관세사. 여기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다. 다 똑같다. 나머지는. 예, 문풀은 20강 정도에서 역시 관세 간평 공동 진행되고 여기는 이제 문제 수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진행될 겁니다. 예, 말했죠. 다 똑같은데 여기만 다르다. 이제 간평 쪽에서는 이제 모의고사 5회, 관세는 8회분입니다. 문제수 우리 이제 원가 관리잖아요. 10문제입니다. 10문제인데 관세 쪽은 말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지금 평균으로 나오고 있죠. 2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평균 한 문제. 계산 9개. 간평 쪽도 대충 비슷합니다. 10문제인데 평균 0.5문제? 하여튼 2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오고 하여튼 이론 문제가 좀 덜 나온다는 게 간평의 특징이고. 예, OT 우리 다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OT 하기도 민망하네요. 당연히 계산기 필요하고 연습장 필요하다. 복습을 반드시 하루 이내로 하셔야 된다. 직장인들은 이틀 이내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사이트에 올리신 분도 있는데 주로 이제 저한테 이메일로 많이 질문하시더라고. 그 사이트는 제가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메일은 제가 실시간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메일은 하루에 한 3-4번 들어가나. 그렇다고 답장이 바로바로 되진 않고 이제 아무리 늦어도 한 이틀 이내로는 답장을 합니다. 물론 오프라인 분들은 이제 직접 질문하는 게 훨씬 낫죠. 예, 정말 간단한 OT 마쳤고 바로 진행할 텐데 전체가 15개 장인데 이 14장은 간평이든 관세사든 최근 10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강의를 안 할 겁니다. 14장을 제외하고는 다 강의를 할 거예요.
예, 보시죠. 예. 아마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원가 관리 회계인데 뭔지 궁금하잖아. 원가가 원가 계산, 제품 원가 계산이고 관리 회계가 이제 의사결정 회계입니다. 제품 원가 계산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의사결정하는 회계를 하는 건데 굳이 말하면 7장까지가 원가 계산이고 8장부터가 이제 다양한 의사결정 회계, 관리 회계입니다. 그중에서 14장은 안 나오니까 강의를 안 하겠다. 예, 오늘 오전에는 1장하고 2장의 절반하고 오후에는 2장 절반과 3장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도 왜 회복이 안 되지? 이 원가 관리 회계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토픽입니다. 보통 그래요. 들어보면 옛날에 수학 싫어했는데 재무회계보다 원가가 더 어렵다. 근데 보통 한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원가 회계가 더 쉽다. 재무회계보단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학을 보통 싫어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수학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네. 별장을 어쨌든 갔다 왔잖아. 세 집이 갔다 왔는데 이제 한 집이 그 별장 갖고 있는 잘 나가는 이제 변호사지, 그렇죠? 법무법인 대표 이제 그놈이 예, 저랑 나이 같은데 또 걔가 이제 초대했죠. 저하고 그다음에 뉴욕에 살다가 이제 어쨌든 그 아들놈의 이제 유치원 지인이죠. 유치원의 엄마 아빠들 해서 제가 만난 건데 옛날에 유치원이지 뭐 5세, 6세, 7세 때 그래가지고 놀았는데 뉴욕 아까 여기 집 별장 주인 있잖아. 법무법인 대표 걔가 막 노는데 갑자기 엄마가 시키더라고. 야, 너 그 수학 문제 풀고 와. 우리 다 놀라고 다 왔는데. 그래서 황당해. 그래서 애가 이제 스토리가 그거구나. 너 게임 하려고 하는데 너 수학 문제 한 20개 풀어야 너 할 수 있다고 하더니 딱 보더니 보니까 뭐 경시대 문제야.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풀다가 막히니까 얘가 뉴요커가 도와주더라고. 얘가 몰랐는데 IQ가 160이래. 뭐 그 초등학교 뭐 IQ 안 되지 않나? 하여튼 뭐 어떻게 뭐 쟀나 보지. 근데 걔가 이제 한국이 아니지. 서울의 수학 경시대 1등. 야, 몰랐지. 근데 걔가 막 도와주더라고. 아들도 조금 뭐 도와주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20개 다 풀고 막 놀더라고요. 그래서 푸는 거 봤지. 우리 이제 술 먹고 있는데 옆에서 막 푸는 거, 고기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푸는 거 봤는데 그 뉴요커 있잖아. IQ 160이. 막 푸는데 읽자마자 막 문제 막 푸는 거더라고.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 물론 이제 초등 문제니까 쉽지. 동그라미 몇 개냐 뭐 이렇게 세는 거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 쉬운데 어쨌든 뭐 걔들 입장 굉장히 어렵겠죠. 막 다 응용 문제고. 뭐 읽자마자 막 푸는데 와,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래서 물어봤어요. 술 먹다가 얘 혹시 뭐 한국에 키울 거냐. 이제 국적은 미국이더라고. 그랬더니 미국에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걔는 무조건 갖고 갈 건데 하면서 쓸데없는 말하고 이제 놀았는데 예, 수학하니까 생각나서 수학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 봤더니 얘가 또 이게 비상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역시 뭐 하여튼 뭐 이상한 애가 있었습니다. 얘는 좀 까칠한데 수학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수학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보시죠. 뭐 1장 처음에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 가장 좋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초반인 게 있으면 집중력이 좋은데 처음에 좀 중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1장도 이제 끄트머리가, 그러니까 1장은 뭐 1시간 반 정도 될 텐데 1교시만큼 안 중요하다가 2교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교시는 편하게 들으시면 돼. 이거 뭐 시험에 안 나겠거니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 뭐 가르치긴 하겠지만은 다 시험과는 사실 관련 없죠. 회계, 우리 재무회계 다 공부했잖아요, 지금. 20강 동안. 관리회계, 원가 관리할 때 그 관리회계죠. 의사결정 회계입니다. 의사결정 회계인데 내부 의사결정, 회사 사람들이 어떤 다양한 의사결정하는 거, 뭐 주문 받을 거냐 말 거냐, 뭐 직접 만들 거냐, 뭐 외주 줄 거냐 등등등, 뭐 다 그런 게 관리회계 의사결정이고, 요거는 이제 키워드가 내부 의사 이용자가 아니라 외부 정보 이용자, 그러니까 회사 밖에 사람들이겠죠. 우리들 주로 이제 주주 채권자가 되겠지. 그런 이제 회계.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회계가 재무회계였고,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이제 다양한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냐. 돈을 이 회사한테 빌려줄 거냐 말 거냐, 이 회사 주식 살 거냐 말 거냐. 외부 정보 이용자를 회계고 우리가 공부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키워드가 회사 사람들, 내부 정보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사결정 회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중력이 높은데 너 어떡합니까? 시험이 안 나오는데 아직 괜히 얘기했다. 다 하고 나서 할 거. 어쨌든 뭐 10년 동안 안 나오면은 계속 안 나온다는 얘기죠. 키워드 중심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박스는 장황하지만은. 키워드는 아까 방금 봤지만은 내부
회사 사람들, 뭐 경영자를 비롯한 내부 회사 사람들 얘기고 내부 정보 이용자, 이거 외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 아까 말했지만 주주 채권자 등등등 합리적인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공부하는 회계,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회계가 재무회계였었죠. 이거는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 주로 이제 CEO 등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보고 수단이 있고 재무제표. 이제 좀 체력이 조금씩 회복이 되네. 약발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어떡하지 힘들어 죽겠는데 했는데 괜찮아졌습니다. 재무제표, 우리 회계장부라는 거 다 알고 있고, 이건 뭐 정해진 거 없죠. 뭐 특수한 목적의 재무제표와 기타 등등등의 보고서. 그래서 제가 강의하다가 갑자기 막 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1년 동안 물릴 모기를 거기 다 물렸어. 밖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열방 물려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가려 죽었습니다. 갑자기 막 긁으면은 저 새끼가 지금 가렵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고기 먹다가 막 이것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보고서 작성 이후 법에 따라서 뭐 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런 거 없다. 다양한 목적이 있지 않겠냐. 의사결정 잘하기 위한 회계이기 때문에 뭐 정해진 어떤 양식도 없는 것이고 목적도 다 다양하겠죠. 뭐 기업 회계기준이라는 이제 판단 기준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되고, 이거는 그딴 거 없다. 회사 사람들이 뭐 다양한 의사결정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양식도 없고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지.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뭐. 어쨌든 회계 종류는 재무회계랑 관리회계가 있으니까 두 개 비교하는 건데 별로 중요한 게 없죠.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 사건 요약한 거니까 뭐 과거지향적이고 객관적인 팩트, 사실만 전달하는 거죠. 어떤 의견 같은 거 없고 그냥 사건 사고를 이제 쭉 정리해서 재무제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고, 이거는 다양한 의사결정한다는 거니까 과거보다는 미래까지 포인트가 될 것이고, 목적 적합성, 어떤 이제 관련된 정보들 있으니까, 어떤 필요한 정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하는 회계인데, 하여튼 키워드는 그래봤자 저기 써놨던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났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안 중요한 건 안 중요한 거죠. 원가의 개념, 이것도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처음이니까 집중력은 좋은데 어쨌든 원가의 정의가 나오는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보자.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멸된 자원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것이다라는 게 원가의 뭐 정의인데,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의 뭐 매입 원가, 매입이 구입이죠. 상품의 매입 원가. 우리가 재무회계 공부할 때 상품 100원 주고 샀어. 뭐 그게 이제 매입 원가고. 그다음 또 대표적인 원가 중에 하나가 뭐 제조 원가인데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 매입 원가 뭐 정의에 맞춰서 한번 봅시다. 특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상품 구입을 위해서지. 상품 구입을 위해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은 이제 돈을 썼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상품 구입하기 위해서 쓴 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제조원가, 사실 뭐 재무회계 때는 제조원가보다 매입원가 중심이었는데, 그렇다고 제조원가란 말을 안 본 건 아니잖아요. 안 본 건 아니고 어디선가 살짝 튀어나왔었는데, 이건 이제 제조 베이스겠죠. 그래서 제품 제조를 위해서 쓴 돈이다, 제조원가. 그래서 이것도 특정 목적 달성이 제품 제조고, 그 다음에 경제적 자원 희생은 경제적 자원이 이제 우리가 현금 등이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금을 쓴 거니까 쓴 돈이죠. 그래서 제품 제조를 위해서 쓴 돈이다. 뭐 그렇게 원가 개념을 가장 대표적인 원가의 매입 원가하고 제조 원가 맞춰서 한번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것이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니고, 뭐 나온다 해봤자 뭐 맞는 문장이겠죠. 아까 출제 빈도도 봤지만은 관세사든 간평이든 해봐야 한 문제예요. 말문제 한 문제인데, 근데 한 문제도 사실 나오는 애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이런 데에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재무회계는 상기업, 아까 뭐 매입원가인데 그 상기업 베이스로 공부했잖아요. 유통업 베이스로. 원가 관리회계는 머릿속에 이제 상기업이 아니라 제조업이야. 제조업 베이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가가 제품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제조업 쪽 얘기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관리회계, 의사결정 하는 회계니까 원가 회계든 관리회계든 머릿속에는 이제 제조업이야. 물건 만들어서 파는 업종들. 제가 말했잖아요. 2교시부터 잘하시면 돼. 1교시는 그냥 제 소개하고 저놈 이제 뻘소리 한 거 좀 듣다가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계속 제 입으로 안 나와요 하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2교시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원가가 이제 다 이론적인 얘기죠. 이론적인 얘기. 이걸 뭐 강의를 할까 말까 사실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조 원가, 어쨌든 뭐 우리 제조 베이스 회계가 재무 원가 관리 회계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제조 원가가 자산, 비용, 손실로 쪼개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제조 원가가 사실상 그 자체는 제품입니다. 왜냐면은 제품 만들 때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그게 제품이거든. 그래서 그 제품이 나중에 팔리게 되면은
매출 원가로 가는 것이고 안 팔리면 그냥 원래대로 제품이라고 하는 재고 자산이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한 개도 중요하잖아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그래서 그 제품이 팔리게 되면 수익 획득에 사용됐으니까 우리 재무회계에서 수익 비용 대응에 따라서 써드릴게요. 그냥 아유 안 중요하지만 정리해드릴게요. 제조 시 발생한 원가. 그게 이제 제조 원가예요. 여기는 뭐 무지하게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겠지. 제품 만들 때 뭐 원재료 들어갈 것이고, 제품 만드는 사람의 뭐 급여, 뭐 접대비, 뭐 감가상각비, 뭐 등등등 다 모든 거 합쳐가지고 제조 원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조 원가가 사실 계정값으로 치면 제품이라고 하는 재고 자산이죠. 그래서 이 제품이 나중에 이제 판매가 되면은, 그리고 판매가 아직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판매가 되면 어떻게? 그냥 매출 원가로 간다 이거죠. 우리 뭐 재무회계에서 수익 비용 대응에 따라서 제품 팔리면 매출 인식할 거고, 매출 인식할 때 매출 원가, 수익 비용 대응 뭐 그렇게 하잖아. 안 팔리면 그냥 원래대로 제품이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 아시다시피 비용이고, 이거 뭐 자산이죠. 근데 그 제품이 만약에 뭐 도난이 됐다, 뭐 분실이 됐다, 그럼 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 하잖아요. 역시 재무회계 때 배웠죠. 이 재고자산이 뭐 도난, 분실, 파손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재고자산 뭐 감모 손실 이렇게 해서 뭐 비용 처리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론상 뭐 손실이다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도 뭐 손실, 감모 손실하듯이.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전혀 나올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가 궁극적으로 자산이 되거나 비용되거나 이제 손실로 가는데 물론 재무회계에서 이 손실도 다 비용이라 하지만 어쨌든 이론상으로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럼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은데 한 20분 흘렀죠? 이야, 정말 건질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 한번 건질 게 있지. 다만 여기 있는 용어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글씨를 보면서 이제 볼 거니까 굳이 지금 미리 땡겨서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용어들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럼 그 용어 자체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거 있어서 필요하니까 당연히 용어는 숙지해야 되겠죠. 이제 봅시다. 여기 있는 용어들 하나씩. 용어 자체로는 나오지 않지만 알아야 되겠죠. 일단 원가 대상. 원가를 측정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항목이다. 그래서 우리 수업 목적상 원가 대상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제품이라 보시면 돼. 우리 수업 목적상 원가 대상은 뭐 예시지만 이것도 뭐 제품이지 뭐. 우리 가장 대표적인 원가 대상은 제품. 그러니까 원가 회계가 제품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뭐 제품 A, 제품 B 그런 것들이 원가 대상, 원가를 측정하고자 하는 뭐 항목이다. 물론 그것이 뭐 또 뭐 고객도 될 수 있고 서비스도 될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수업 목적상으로 이제 제품이다 보시면 돼. 원가 대상 하는 순간. 그래서 용어를 익숙하게 좀 해야 되는 시간이다. 1교시는. 원가 집합. 역시 가볍게 보자 용어들은. 원가 대상.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간접비. 간접비가 뭡니까? 우리 직접비하고 간접비 정도는 재무회계 때도 공부했었잖아요. 직접비는 제품별로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또 뒤에 써 있어 어차피. 간접비는 제품별로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제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제 공통비를 말하는 거죠. 공통비. 그래서 뭐 제품 A하고 B가 있는데 뭐 공장장의 임금이야. 뭐 그런 거는 꼭 공장장은 A 제품, B 제품 다 관리하니까 그런 제조 원가는 당연히 뭔가 공통비라고 하고 뿌려줘야 되겠지. 각각 제품에다가 그 간접비가 공통비인데 그냥 간접비를 모아놓은 게 원가 집합이다. 근데 걔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용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용어 갖고 이제 앞으로 쭉 공부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려고 지금 용어를 공부하는 건데 원가 집합이라는 단어를 이제 거의 볼 일이 없거든 사실상. 여기서 보고 끝이야 사실상. 하여튼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라 하죠. 공통비를 모아둔 거, 그게 원가 집합이다. 그다음에 원가 배분, 뭐 많이 등장한 단어죠. 배분이라는 거는 뿌린다는 얘기잖아. 방금 제가 뭐 공장장의 임금이다 하나 예를 들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공통비잖아요. 왜냐하면 공장장은 A 제품, B 제품 다 관리하는 거니까. 제품별로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원가 배분은 당연히 방금 했었던 거 제조 간접비를 뿌리는 과정, 뿌리는 과정이 원가 배분이다. 원가 집합에 집계된 간접비, 제조 간접비죠. 이 제조 간접비를 일정 배분기에 따라서 뿌리는 과정, 원가를 뿌린다. 당연히 제조 간접비 얘기고 직접비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원가 대상 뭐 영화가 될 수 있고 뭐 제품도 될 수 있고 할 텐데 영화 A가 있고 영화 B가 있다. 직접비 같은 거는 바로바로 금액 계산이 쉬우니까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제 공통비 이런 것들 뭐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각각 영화에 다 공통적으로 쓰일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배분을 해줘야 되겠죠. 뭐 그 얘기입니다.
원가 행태 말했어요. 용어의 정의 갖고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원가 행태는 조업도 수준에 따라서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되는 변동 양상인데 조업도란 말도 또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게 뭐 생산량, 판매량, 기계시간, 노무시간 같은 활동입니다. 바로 나와요 어차피. 조업도라는 게 뭐 생산량, 판매량, 기계시간, 노무시간 같은 각각 활동입니다. 주로 이제 머릿속에 생산량 생각하시면 되지 생산량. 그럼 이제 생산량에 따라서 일정한 양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제 원가 행태라는데 그 원가 행태에 따라서 우리가 잠시만요. 뭐 뒤에 나올 텐데 어차피 이번 시간 다 배울 텐데 원가 행태에 따라서 이제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구분합니다. 원가 행태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그래프도 조만간 볼 거고 할 거니까 굳이 뭐 변동비, 고정비가 뭐다라고 설명 안 하고 대충은 우리 알잖아. 안 배웠지만은 조만간 한 10분 이내로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비, 고정비를 구분하는데 변동비, 고정비 그림도 보고 뜻도 보고 조만간 볼 것입니다. 원가 동일. 원가를 발생시킬 원인이죠. 이게 다 한자잖아요. 원가를 발생시키는 원인에서 원가 동일입니다. 그 제가 볼 때 지금 생각하면은 그 수학 문제 풀라고 해서 뭔가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 변호사죠. 그래서 아 우리 아들은 뭐 수학 경시대 뭐 준비한다고. 근데 옆에서 천재가 나타난 거죠. 서울 전체 1등 몰랐던 거지 그 엄마도. 1년에 한 번 보고 하니까. 그래서 표정이 안 좋긴 안 좋더라고. 이제 수학 문제 풀라. 지금 생각하면 그거 같아. 예, 나들은 또 좋다고 옆에서 막 시식대고 웃고. 천재는 다르네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야, 160이면 아인슈타인 아니냐 했는데 빠르긴 빠르더라고 푸는 게. 원가를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원가 동인.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한 번 갔을 그때도 2번 갔을 때는 막 양주 꺼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70만 원짜리 양주 꺼내고 막 이랬는데 그때 기분이 안 좋은데 소주만 먹고 왔어요. 어저께서 먹은 게 뭐 제일 비싼 게 뭐 화요 2만 원짜리 뭐 이런 거. 그때 뭐 60만 원, 70만 원, 그다음 뭐 와인도 뭐 70만 원짜리 꺼내서 술값만 뭐 100만 원 이상 먹고 막 왔는데 그때는 이제 화요 정도 가고 나머지 뭐 참이슬 이런 거지. 야, 기분이 안 좋았나 봐. 예. 스토리가 이제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구나. 나 왜 이번에 술 좋은 거 안 꺼냈나? 예, 그랬습니다. 다시는 안 가? 이제 화요 먹으려고 갔나? 예, 토요일 날 갔으면 죄송합니다. 그 원가를 발생시킨 원인이다. 그래서 다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 동일한 말 앞으로 뭐 많이 공부하겠죠.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 뭐 기계 시간, 노무 시간, 생산량 등등.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품의 비용이 왜 발생했냐 했을 때 뭐 생산량에 따라서 발생했으면은 원가 동인이 뭐 생산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 비용이 왜 발생했냐 시간에 따라 발생했으면 작업 시간이 뭐 원가 동인 될 수 있고 우리가 뭐 외울 건 없이 다 주어지는 것이죠. 다만 용어 익숙하게 하는 시간이라니까 1교시는. 그래 원가를 발생시킨 원인이다. 이 비용이 왜 발생했냐? 다양하겠죠. 물론 가장 대표적인 수어목세상 원가 동인은 뭐 이거보다 더 대표적인 것이 기계 시간, 노무 시간이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노무 시간은 뭐 일하는 시간, 노동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네, 그게 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원가 동인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계속 용어만 공부하는 거예요. 조업도 아까 제가 조업도 하면서 조만간 나온 데 했었잖아요. 생산량, 판매량 등등등, 노무시간, 기계시간 등등등 각각 이제 활동이 달아보시면 됩니다. 생산량, 판매량, 노무시간, 기계시간 등등등의 각각의 활동을 조업도. 가장 대표적인 조업도 4개를 여기다 노란색 칠한 것이고, 그다음 아까 뭐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비, 고정비 나온다 했었잖아요.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비, 고정비 나온다 했는데, 예, 변동비, 고정비. 그래서 이 변동비부터 봅시다. 조업도에 따라서, 조업도는 아까 그랬지만 뭐 시간, 기계 시간, 노무 시간, 생산량 이런 거 다 했는데, 주로 이제 머릿속에 뭐 생산량 정도 떠올리시면 되겠지. 그럼 이제 생산량에 따라서 뭔가 비례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프도 볼까요? 뭐 이런 게 이제 순수 변동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동비입니다. 뭐 조업도는 이제 주로 이제 생산량이니까, 그래 뭐 하나 생산하면 비용이 100원, 2개 생산하면 비용이 200원,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준 변동비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용어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용어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용어들 있잖아요. 뭐 변동비, 준 변동비, 그리고 이제 배우고 있지만은 여기 있는 순수 고정비,
물론 아무 말이 없으면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뭐 고정비 하면은 이제 순수 고정비고 준고정비에서 그 네 가지 용어만큼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프도 그거만큼은 나올 수 있어요. 용어가. 그러니까 그냥 뭐 변동비 하면은 순수 변동비 뭐 같은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순수에다가 이제 괄호 치시면 되겠지. 괄호. 뒤에 순수 고정비도 여기다가 순수에다가 이제 괄호로 치시면 되겠지. 그래 쉽게 이해되는데 뭐 특이한 변동비도 있다. 특이한 변동비. 우리 뭐 휴대폰 요금처럼 기본료가 딱 정해져 있고 하나도 안 썼는데 뭐 기본료가 얼마야 이렇게 있고 쓰는 거에 비례해서 뭐 얼마씩 발생하고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요금 제도가 다르지만은 뭐 이런 요금제들이 옛날에는 거의 일반적이었잖아요. 요즘에 다른 것들이 더 많지만 휴대폰 요금처럼 조업도가 없는데도 발생하고 쓰는 거에 비례해서 발생하고 이런 게 순수 고정비 변동비가 아니라 준 변동비다. 그 다음에 조업도에 관계없이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한다. 그게 고정비죠. 물론 그 고정비가 왼쪽에 있는 고정비죠. 역시 순수에다가 괄호 치시면 되겠고 뭐 생산량, 뭐 기계시간 등등등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픽스돼 있다 이거죠.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하나씩만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순수 변동비는 대표적으로 뭐 원재료 같은 거, 원재료 뭐 초코파이 하나 만들면 100원, 두 개 만들면 200원, 세 개 만들면 300원이니까 원재료 같은 게 대표적이다. 아까 준 변동비는 아까 휴대폰 요금 같은 거를 뭐 하나 예를 들었고 순수 고정비 이것도 예를 들어 봅시다. 한번 써보세요. 임차료 감가상각비 예시 예를 들어서 임차료 감가상각비 공장에 임차료가 있는데 우리 흔히 말해서 뭐 임대료라고 쓰는 게 임차료잖아요. 회계상으로. 어쨌든 그 공장 쪽에 임차료 많이 만들다고 더 내는 거 아니잖아. 어? 하나 만들든 뭐 1000개 만들든 어쨌든 픽스돼 있고 그다음에 뭐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죠. 생산량, 뭐 기계시간, 노무시간 따라서 감가상각비 다르지 않잖아요. 뭐 똑같고. 그 다음 이제 준고정비는 뭐 대표적으로 택시 같은 거, 택시 요금 같은 거. 택시 요금 쭉 가다가 뭐 3,800원. 그 다음 더 타면은 쭉 가다가 이제 뭐 3,9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게 준고정비고 조업도 구간에 따라서 고정비가 다 달라지고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 네 개 용어만큼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걸 뭐 표로 또 정리하면은 1교시가 정말 제일 재미없어. 용어만 공부하다 끝나는 건데 2교시부터 아주 실제 시험과 직접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걔는 이제 총원가가 픽스돼 있지. 총원가. 아까 그래프로 봤었지만은 이거잖아요. 총원가 픽스돼 있다. 다만 단가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떨어지는 거지. 단가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단위 원가가 단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얘는 만약에 공장 쪽에 임차료가 100만 원인데 생산량이 1개야. 그 단가 100만 원. 생산량이 뭐 2개야. 그럼 단가 50만 원. 이렇게 해서 점점 생산량이 커지면 조업도가 커지면 단가가 점점 줄어들겠죠. 뭐 그래프 이렇게 나올 것이고. 변동비는 뭐가 일정하냐? 걔는 단가가 일정하지. 초코파이 단가. 초코파이 하나 만들면 단가 100원. 두 개 만들어도 단가는 100원. 세 개 만들어도 단가는 100원이잖아. 다만 총원가는 당연히 비례적으로 발생하겠죠. 아까처럼. 단가는 일정한데 이렇게 쭉 비례적으로 발생한다. 하나 만들면 100원, 두 개 만들면 200원, 세 개 만들면 300원이기 때문에. 그럼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어쨌든 기억을 잘 합시다. 고정비는 총액이 일정하다. 변동비는 단가가 일정하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잘 기억하시고 외울 건 없지만은 앞으로 제 입으로 변동비는 단가가 일정하다. 고정비 총액이 일정하다. 그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됐고. 계속 용어만 공부하는 거죠.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이 난이도가요. 이게 들쑥날쑥입니다. 뭐 관세도 있고 이제 간평도 있을 텐데 어떨 때는 관세가 뭐 원가가 어렵고 뭐 재무는 쉽고 상대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뭐 계속 바뀝니다. 어떨 때는 원가가 더 쉽고 어떨 때는 원가가 더 어렵고. 근데 그때마다 시험장에 갈 때마다 분위기 다르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쭉 한번 스캔하면서 야 요번에는 올해는 원가가 더 쉽게 나왔구나. 그 원가를 먼저 푸는 게 좋고 물론 제일 먼저 풀 거는 말 문제지. 말 문제 풀고 쭉 스캔하면 대충 알거든.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뭐 대부분 다 하신 분들이 시험에 붙을락말락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공부 적당히 하면 뭐가 어려운지 모르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합격관에 있으신 분들은 딱 보면 알거든. 딱 30초만 보면은. 그래서 쉬운 거부터 올해는 원가가 더 쉽다. 원가부터 풀고. 참고로 2022년이죠. 그렇죠?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관세 쪽은 재무회계는 쉬웠는데 원가는 어려웠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맨날 달라. 맨날 다르고 간평은 재무회계 어려웠는데 원가 쉬웠고. 그게 그때그때 달라.
평균적으로 원가가 쉽지만 그건 평균적인 얘기고 그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 아까 말했지만 뭐 나는 진짜 원가가 너무 어려워 이런 사람도 있고 원가 뭐 별로 어렵지 않다 이런 사람도 있고. 직접비, 간접비. 이제 직접비는 제품별로 어차피 원가 대상이 아까 제품이라 했잖아. 수업 목적상 제품. 제품에 대해서 직접 추적, 구분 가능하다는 얘기죠. 간접비는 제품에 대해서 구분 가능하다 하지 않다.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이미 제품 얘기할 때도 다 용어로 본 건데 A 제품, B 제품. 어떤 급여가 있는데 초코파이 만드는데 걔는 이것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것만 만들고 뭐 그런 거는 딱딱 구분이 가능하잖아. 그런 거는 그런 건 당연히 직접비가 되겠죠. 제품별로 직접 구분이 가능하돼서 직접 농업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 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따가 또 다시 나오겠지만은 좀 필요하니까 제조원가의 3요소 뒤에 또 다시 정리돼서 나오겠죠. 원래는 이겁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원래는 제조원가가 아까 필기도 했었지만은 제품 만들 때 들어간 비용입니다. 제품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이니까 정말 수십 가지가 더 들어가겠지 실무상. 다만 이제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왜냐면은 재료 갖고 제품 만드는 거니까 재료비 당연히 메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이 일을 하잖아. 그 사람의 어떤 급여 같은 게 노무비가 되겠죠. 나머지 제조원가가 다 기타 등등해서 뭐 갑을 경자 써서 기타 등등 제조원가. 그러니까 경비입니다. 뭐 기타 경비 또는 경비인데 원래 이게 제조원가 3요소인데 얘를 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지금 보고 있는 단어처럼 직접비가 이제 제품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그리고 이제 경비까지 해서 이제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구분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간접비가 그게 이제 공통비잖아. 제품별로 구분이 불가능하다. 직접비는 제품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제조원가 3요소를 이렇게 또 구분하는 거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그리고 요 세 개 묶어서 이제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개로 묶어가지고 또 제조원가 3요소다라고 하고 오히려 재료비, 노무비, 경비보다 앞으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보겠지 거의 훨씬 더 많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직접비하고 이제 간접비로 구분하려고 이렇게 다르지 재배분하는 거죠. 이렇게 재구분하는 거고.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 간접비가 공통비니까 제조간접비고, 간접 노무비도 그래 간접비가 공통비니까 알겠는데. 경비는 왜 직접비, 간접비 구분하지 않냐? 경비는 정말 나머지 기타 등등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임차료, 감가사비 등등등이 될 텐데 그 몇 가지만 생각해도 알겠지만은 이거는 사실상 다 공통비지 않겠냐? 공통비. 거의 다 99% 이상 다 공통비이기 때문에 자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어차피 다 지금 필요하니까 미리 다 보자면은 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있잖아요. 이거를 아까 배웠던 용어인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다시 한번 또 배분해보자. 구분해보자. 이 제조간접비를 또 우리가 변동 제조간접비하고요. 고정 제조간접비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변동비냐 고정비냐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구분해보자. 이건 당연히 이름이 변동돼 있고 고정돼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변동비고 고정비겠지. 그러니까 제조간접비에 엄청나게 많은 게 다 섞여 있잖아. 수십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변동비 성격도 있고 고정비 성격도 당연히 있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해보죠. 뭐 너무 많지만 뭐 변동 제조간접비 뭐 수선비 이런 거, 수도세, 뭐 전기세 등등등. 당연히 제품 많이 만들면은 전기세, 수도세 많이 발생하고 뭐 그런 거니까 변동비겠지. 그다음에 이제 고정 제조간접비는 자꾸 강의하면서 자꾸 잡생각이 나가지고 때려야지. 화요가 자꾸 떠올라. 자꾸 화요. 내가 왜 화요 먹으려고. 예, 집중. 다시. 당연히 수도세, 전기세, 뭐 수선비 등등등 제품 많이 받으면 많이 발생할 거잖아요. 뭐 변동비겠지. 근데 뭐 고정 제조간접비는 이런 거 뭐 공장 쪽에 임차료, 뭐 감가상각비 이런 거. 그 고정비잖아.
제품 많이 만들다고 감가상각비 더 많이 발생하지 않고 제품 많이 만든다고 뭐 임차료 더 많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것들 오케이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공통비 섞여 있으니까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겠죠. 물론 그걸 이제 우리가 판단하게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야. 다 주어져요. 다 주어지고 아마 이제 개념 이해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몇 개 얘기한 거고 직접 재료비는 변동비겠습니까? 고정비겠습니까? 쪼꼬파이 재료비 하나 만들면 100원, 두 개 만들면 200원, 뭐 세 개 만들면 300원에서 당연히 이거는 변동비죠. 재료비는 당연히 아무 고민 없이 변동비인데 사실 노무비가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 거죠. 노무비는 변동비 같기도 하고 고정비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변동비로 간주합니다. 간주라는 얘기가 애매하지만은 변동비 성격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애매한 놈이거든요. 보세요. 노무비가 사실상 급여잖아, 급여. 급여인데 여기가 뭐 조업도니까 뭐 생산량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조업도 생산량. 생산을 많이 한다고 급여를 더 주진 않죠. 물론 뭐 수당 조금은 줄 수 있지. 근데 그래봤자 뭐 미미하잖아. 기본급이 딱 있고 뭐 생산 뭐 더 한다고 더 주지 않고 회계법인에서 일을 뭐 더 한다고 뭐 더 주지 않고 거의 뭐 월급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좀 이제 한 명 또 쓰러졌어. 그러면 한 명 고용하잖아. 뭐 코피 터지고 뭐 병원에 실려가고 이러면 한 명 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여가 이렇게 발생하고 또 한 명 또 쓰러졌어. 또 고용하고. 계속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짧게 봤을 때는 고정비인데 길게 보면 이제 변동비 성격이 강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야 장기로 봐서 변동비 성격이 강하니까 변동비를 관주한다. 그래서 뭐 실무에서도 이게 뭐 변동비냐 고정비냐 뭐 애매하고 질문도 많고 하지만은 어차피 뭐 우리는 변동비 다 약속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세 개를 묶어서 또 뭐라 하냐면은 세 개 묶어서 변동재정가. 이거는 이제 고정재정가지. 용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지금 필기하고 있는 이 용어인 거죠. 원래는 재료비, 노비, 경비가 재정가 3요소인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재정간접비 구분하고 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재정간접비를 또 재정간접비를 변동비, 고정비 구분해서 이 네 가지 재정가 또 구분하고 이런 거 갖다가 또 변동비는 뭐냐? 이 세 개는 변동비다 해서 재정가 중에서 변동비 성격이니까 변동재정가. 뭐를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변동재정간접비. 그 다음에 고정재정가라는 거예요. 고정재정간접비를. 왜냐면은 재정가 네 가지 중에서 얘만 고정비잖아요. 그래서 고정재정가는 요 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 변동재정가고 변동재정간접비는 다른 거예요. 변동재정가는 세 개를 묶어서 변동재정가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헷갈려서 질문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서. 용어 중에 제일 중요한 용어를 한 겁니다. 예. 저거 뭐 다 아까 읽은 것이고, 직접비 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가 되겠죠. 그래서 간접비 하면은 재정 간접비를 말하는 것이고. 다 얘기했죠.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가 있는 거. 제품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직접 재료비. 노무비도 마찬가지로 추적할 수 있다. 제품별로 구분 가능하다. 그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를 제외한 모든 재정원가는 재정간접비죠. 왜냐면 어차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재정간접비 중에 하나니까 재정원가는. 그 다음에 또 용어 중에 요 두 개 묶어서 기초원가 또 이제 괄호 열고 기본원가 써보세요. 기본원가. 기본원가란 말도 씁니다. 제조하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고. 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가. 그렇죠. 재료 갖고 사람이 일을 하고. 그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제조원가 전체. 그 다음에 이제 가공원가는 여기도 써있지만 괄호에 써있지만 전환원가. 그래서 가공원가 또 괄호 열고 전환원가. 이 재료 갖고 제품으로 가공한다. 이 재료 갖고 제품으로 가공할 때 직접 노비, 재정간접비 발생하지 있지 않냐. 또는 이 재료 갖고 제품으로 전환한다 했을 때, 이 전환할 때 발생하는 원가에서 이 두 개가 이제 가공비 또는 전환 원가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용어죠. 지금부터 용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용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어거지로 뭐 원가 회계 기초 개념 중 용어 좀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뭐 낼려면 낼 수 있습니다. 유치한 문제인데 낼려면 낼 수 있어. 왜냐면 용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확률상 낮을 뿐이지 낼려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수익과의 뭐 대응관계 나누는데 원가는요. 아까 뭐 이상하게 용어를 뭐 정의를 배우긴 했지만은 그런 거는 정말 이론상의 용어고 직감적으로 봤을 때는 얘를 영업비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영업할 때
필수적인 비용, 원가인데 그것이 제조원가고 기간원가 이렇게 구분하신 거고, 이건 제조하고 관련된 영업비용이다. 이거 제조하고 무관하다. 그러니까 영업할 때 필수적인 비용이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상 그래서 제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업비용이 제조원가, 제조하고 무관한 영업비용이 뭐 기간원가인 건데, 이건 사실상 그 판관비를 말하는 거예요. 수업 목적상 판매비와 관리비. 이거는 뭐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지. 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리 제조원가를 하는데, 그게 계정가로 치면은 제품입니다. 물론 완성이 안 됐으면 제공품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거 없고, 완성품이 이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제품에는 원재료, 뭐 급여, 뭐 감가사비, 보험료, 수도세, 전기세 등등등 해서 수십 가지의 제조원가가 다 집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계정가는 제품이라는 단어 쓰는 거고, 제조하고 무관한 영업비용은 판매비, 관리비, 판관비라 하죠.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이 제조원가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판매가 되면은 매출원가로 가지 않냐. 물론 이제 매출원가는 아시다시피 비용이고요. 뭐 수익비용 대응에 따라서 매출 인식할 때 매출원가잖아. 매출 인식 시, 매출 인식 시 그렇게 된다. 수익비용 대응에 따라서 수익 인식할 때 비용 인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익비용 대응 원칙, 매출을 인식할 때 매출원가. 물론 상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배웠던 상품도 팔렸을 때 매출원가로 가고, 그러니까 얘는 발생 즉시 비용 처리지. 그래서 기간원가라는 게 발생한 기간에 비용 처리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뜻 자체가 발생 즉시 비용 처리. 그러니까 돈 썼을 때 비용 처리다 보시면 돼. 돈 썼을 때 비용 처리. 그러니까 제조하고 관련된 영업 비용은 제조원가라고 하는데, 그게 제품이고, 이 제품이라고 하는 거 아시다시피 자산이죠. 재고 자산. 이 재고 자산이 나중에 판매가 되면은 수익비용 기간에 따라서 매출원가를 하고, 제조가 무관한 영업비용은 이제 판관비인데, 그게 이제 발생한 기간에 즉시 비용 처리한다. 걔는 이제 수익비용 대응이 쉽지가 않아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광고 선전비.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들어봅시다. 그래, 광고 선전비. 제조하고 무관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수익비용 대응에 따라서 되는 것이냐? 비용인식의 대원칙 수익비용 안 된다. 광고하면 매출이 늘는데 왜 수익비용이 대응이 안 되냐? 안 된다. 어떻게 매출하고 광고 선전비 연동시키냐고. 안 된다는 거지.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 썼을 때 다 비용 처리 해야 되지 않겠냐 겁니다. 수없이 많은 제조와 무관한 판관비는 다 그렇게. 지금 제가 손가락 막 긁고 있죠. 여기도 그렇구나 이 새끼가. 아 진짜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오기 때문에 그렇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수익 비용 대응이 쉽지가 않다 판관비. 그래서 발생 즉시 비용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좀 설명했고, 일단은 제 제품 원가가 일단 제목이 그렇게 되잖아. 수익과의 대응 관계, 수익 비용 대응에 따라서 제품 원가가 제품 제조 원가를 말하는 거고, 그게 사실상 제품이죠. 기간 원가는 사실상 판관비를 말하는 건데, 노란색이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안 중요하다. 어디부터 들까? 여기 제품 원가는 판매 시점까지 비용화가 이연되기 때문에, 이연이 연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팔리기 전까지는 그냥 제품이다. 그래서 걔가 이제 재고 가능한 원가다라고도 하는데, 재고 자산이잖아. 제품 원가가 제조 원가고, 그게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인 거고, 나중에 팔리게 되면 이제 비용 처리가 그때 돼서야 비로소 된다. 뭐 이런 얘기고. 기간 원가는 사실상 판매가비를 말하는데, 제품 원가 이외의 원가로서 발생 즉시 비용 처리되는 것인데, 여기도 뭐 광고 선점비. 야, 그래 광고 효과가 3년인지 4년인지 5년인지 어떻게 하냐? 매출하고 어떻게 뭐 연관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의 모든 판관비는 광고 선점비처럼 다 발생 즉시 비용 처리. 그래서 사실상 기간 원가는 이제 판관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 비용 대응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다시 써놓은 거다. 제조와 관련된 제품 원가, 이런 거 저런 거 제조와 관련된 모든 비용 다 합쳐서 제품. 물론 제품 되기 전에는 미완성 제품 제공품인 거죠. 나중에 팔리게 되면은 수익 인식할 때 매출 원가, 수익 비용 대응. 제조와 무관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제조와 무관한 영업 비용은 판관비, 발생 즉시 비용 처리다. 예,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다. 관련 원가랑 비관련 원가. 그러니까 용어는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10년 동안 용어 갖고 시험에 나오질 않았는데 용어 갖고 내려면 낼 수는 있다. 근데 그 용어를 왜 이렇게 시간 내서 공부하냐? 앞으로 계속 그 용어들이 튀어나오니까
그걸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가볍게 보자. 그러니까 2교시부터 중요하다 얘기했죠. 의사결정과 관련 있는 비용이 관련 원가고 의사결정과 관련 없는 비용이 비관련 원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관리에게 가면은 당연히 다시 한번 제대로 나오겠죠. 지금은 그래 어떤 뭐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냐? 관련 원가. 그렇지 않냐? 비관련 원가고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다시 나오겠죠. 사실 이 회피 가능 원가, 회피 불능 원가도 그렇고 다 관리에게 갈 때 다 튀어나오는데 뭐 지금 살짝 보고 그때 가서 뭐 또 복습하면 됩니다. 회피, 피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 어떤 특정 대안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절약,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비용이 그게 이제 회피 가능 비용, 회피 가능 원가고 어떤 대안을 선택하지 않아도 계속 발생한다. 그러니까 A 의사결정하든 B 의사결정하든 피할 수가 없는, 절약할 수 없는 원가, 피할 수 없는 원가가 이제 회피 불능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중에 다 숫자랑 연동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정확하게 이해되고요. 지금은 그냥 뭐 의사결정에 따라서 뭐 피할 수 있다 없다 뭐 그 정도 살짝만 하고 맛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다 이제 관리 얘기할 때 이게 지금 연달아 지금 세 개가 전부 다 관리 얘기 쪽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름 자체도 뭐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뭐 나왔기 때문에 관리 얘기가 의사결정 얘기니까 그때 가서 다 튀어나옵니다. 이 3번도 마찬가지. 기회원가랑 매몰원가인데 사실 뭐 기회원가란 말이랑 같은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회비용이지. 기회비용. 매몰원가는 뭐 매몰비용 이렇게 하는데 매몰비용 많이 쓰지 않지만 기회비용 많이 쓰는 말이잖아. 평상시. 또 관리 얘기가 때 나올 텐데 그래도 봅시다. 내가 신입사원이야. 여기를 입사하려고 하는데 연봉이 1억, 2억, 3억, 4억인데 내가 미쳐가지고 여기 입사를 안 하고 여기 입사한 거야. 그럼 내가 이제 B 입사로 인한 나의 B 입사로 인한 나의 기회비용 4억이다라고 합니다. 4억.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뭐냐면은 하나의 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된 가치 중에 1등이야. 그 기회비용 4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억과 2억의 차이를 기회비용이다라고 하지 않고 포기된 가치 중에 1등. 내가 여기를 입사했기 때문에 내가 4억을 포기했잖아. 그럼 이제 B 입사로 인한 나의 기회비용은 4억이다. 하나의 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된 가치 중에 최적대한 1등이다. 그게 기회비용. 매몰비용, 매몰원가. 과거의 의사결정 때문에 이미 발생한 원가다. 그래서 이 기회비용은요. 그 뜻이고 매몰비용은 뭐냐면은 과거에 발생한 원가입니다. 그래서 걔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비관련 원가다라고도 합니다. 내가 관세사를 10년 동안 공부했어. 그래서 10년 동안 10억을 썼다. 너무 좀 심한가? 10억을 썼대. 그래서 내가 이 관세사 공부를 좀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현재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10억 쓴 거는 매몰원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해서 붙을 건지 말 건지 현재하고 미래만 생각해야지 10억 쓴 게 아깝다 생각해서 그 뭐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또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다 아까우니까 다 고려하거든요. 근데 절대 고려하면 안 된다. 내가 지금은 또 공부해서 붙을 것 같으면 공부하고 아닐 것 같으면 과감하게 때려쳐야지. 그래서 뭐 그게 매몰 비용. 그래서 절대로 과거에 발생한 원가는 지금 현재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관련 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보시면 돼. 다 볼 단어들이고 정확하게 다 튀어나올 단어들이다. 나중에 관리 얘기할 때 다 나옵니다. 내가 뭐 사법고시 뭐 20년 공부했대. 지금 뭐 사법고시가 없어졌죠. 20년 딱 공부했는데 아까워서 계속 공부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는데 저 옛날에 이제 신림동에서 야구를 했었어요. 사회인 야구. 뭐 야사스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 처음에 무슨 뭐 야한 사진인가 했는데 그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건데 어쨌든 신림동 에서 공부하는 사법고시 25년 공부했던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43세인가 이래서 그 45세겠구나. 25년 했었으니까. 근데 1차는 잘 붙는데 2차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떨어지니까 우리 다 성인이거든요. 30대 초반 막 그다음에 20대 후반 아무리 적어도 뭐 27세 막 이랬는데 뭐 실책이 뭐 실수한 거죠. 막 푸시업 시키고 그랬어요. 우리 다 성인인데. 자기가 떨어지니까 기분 나쁜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화풀이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짜증나가지고 나왔어요. 저도 막 뭔가 사건인데 잘 기억이 안 나. 옛날에 뭔가 하다가 갑자기 저도 잠수를 탔지. 감독이 짜증나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노무사 이렇게 또 해가지고 노무사 또 사법고시 공부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노무사는 또 쉽게 잘 붙어가지고 어떻게 2년 만에 붙어서 뭐 취직했다 하는데 어떤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계속 이제 공부한 게 아까우니까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저는 떨어질만 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시험을 이제 2차 시험 며칠 앞두고도 막 야구하러 나와. 보통 이제 정상이면 안 나오잖아요. 가족도 있어요. 결혼도 했어. 와, 어떻게 이혼 안 되겠냐고 그랬는데 하여튼 수입이 없는데, 예, 수입이 없는데 와이프가 다 돈 벌고 자기는 이제 예, 야구만 하고 재산이 아니라 뭐 자기는 뭐 체력을 키웠다 뭐 이상한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어떻게 이혼 안 당하냐 저도 약간 직설적이니까 했더니 자기도 뭐 힘이 세다고 아주 좀 이제 너무 성인인데 얘기 예, 아무튼 그분 얘기를 그대로 한 겁니다. 자기는 힘이 세니까 이혼 안 당한다고 그래서 이상한 얘기 하여튼 예, 25년 동안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노무사가 됐더라. 2차에서 계속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엎질러진 물이다. 이런 얘기. 매몰비용, 매몰원가. 아, 정말 용어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만큼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핵심만 볼게요. 진짜 이거는 제가 강의 안 해도 그만인데 이거는 앞으로 나올 단어들조차도 아닌데요. 미소멸 원가, 소멸 원가인데 여기 이제 자산성이 보시면 돼요. 자산성이. 자산성이라는 게 회계, 재무회계에서 많이 등장했던 거죠. 미래 뭐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있다.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 등이 유입되는 속성, 미래의 현금 등이 유입되는 속성. 재무회계할 때 제가 뭐 자산성, 미래 경제 효익이 유입하면서 적어도 한 5번에서 10번 했을 거였어요. 재무회계 공부했을 때. 그래서 자산성이 소멸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자산이지. 자산이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을 샀어. 상품을 100원 주고 샀다. 자산. 왜? 이 상품 나중에 팔면은 돈 되잖아. 미래 팔면 돈 되기 때문에 미래 경제 효익의 유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이 자산인데 나중에 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 비용 대응에 따라서 매출 인식할 때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바뀐다. 왜냐하면 자산성이 이제 소멸이 됐다는 얘기죠. 이제 이걸 팔았기 때문에 이 상품 맞아.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거 쓴 건데 이거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달달한 거 좋아해서 그래서 또 얻어먹는 주제에 이렇게 까다로워서 감사합니다.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자산성 이게 팔았으니까 뭐요? 돈이 돼버렸죠. 돈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산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으로 바꿔주는 거죠. 유형자산 기계를 샀어. 기계장치 당연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산이고 재산이니까 다 자산일 텐데 걔네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서 수익 창출이 되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죠. 수익 비용 대응에 따라서 감가상각비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시간 지나면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산감에서. 그러니까 자산성이 소멸이 되면 자산의 가치 떨어지면 이제 그때 이제 비용으로 돌려준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진짜 앞으로 볼 단어가 아니야. 앞에 여기 있는 용어들 이거 안 봐도 됩니다. 뭐 미래 경제 효익, 자산성이 이제 소멸이 안 됐다. 뭐 미소멸 원가고 자산이고 여기도 뭐 미래 경제 효익 제공할 수 없다. 자산성이 없다. 소멸 원가고 이제 비용이다 이건데 이거만큼은 진짜 중요하지 않다. 잠깐만요. 어디까지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되겠구나. 딱 흐름상. 통제 관한 원가, 통제 불능 원가 이것도 사실 관리 얘기할 때 저쪽에 우리 15장 중에 13장 하면은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용어들이 어디선가 다 등장하는 겁니다. 경영자가 CEO겠죠.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 통제 가능 원가다. 성과 평가할 때 고려하고 통제 불능 원가는 CEO,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비용을 쓸 수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내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 비용을 쓸까 말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통제 가능 원가고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회사 차원에서 광고 선접비 돈을 썼다. 회사 차원에서. CEO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나보다 더 윗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는 내가 이 사업부에 어떤 뭐 통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회사 전체 차원의 광고 선접이라면은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요 파트의 어떤 CEO다, 내 이 파트의 어떤 장이다라고 했을 때 성과평가할 때는 제껴야 되겠죠. 왜냐면은 회사 차원의 광고 선접이 이건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야. 나보다 저 윗선에서 통제할 수 있는 거, 뭐 회장님이 한다든가 등등등. 근데 내가 돈을 쓸지 말지 고려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비용이다라고 했으면은 그건 성과평가할 때는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는 건데, 13장 하면은 어차피 다시 나옵니다. 그럼 그 광고 선점비는 내가 빼놓고 CEO의 성과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용어고, 하지만 말했죠. 정확하게 2교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1교시는 그냥 몸풀기였습니다. 예, 쉬었다 가겠습니다.